이번 시간은 14강 강좌 내용으로 쌍용건설 홍보 웹사이트 제작 관련된 비주얼적인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요강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시험 요강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제작 내용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상도는 1180에 2030 정도의 픽셀로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가이드는 메인 컬러와 그 다음에 보조 컬러. 자, 메인 컬러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적색 계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 컬러는 회색,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색과 기본 텍스트 컬러 정보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사이트 맵 및 와이어 프레임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와이어 프레임에서 각각의 컨텐츠별로의 높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와 메인 이미지, 컨텐츠 부터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영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로고를 제작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 내용이 고도화가 되면서 자, 메뉴를 제작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요건들이 복잡해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메인 이미지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인 이미지 작업은 5개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시간, 그러니까 15강 시간에는 CSS를 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인 컨텐츠에 따른 내용들은 슬라이드 작업은 5개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은 3개의 이미지로 배치가 되고요. 관련된 폴더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는 지금처럼 자, 4개의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자, 저기서는 지금 메인 이미지는 5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4개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너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배너 영역에 제공되는 3번 영역에 보게 되면 자, 콘텐츠 영역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제시를 하라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쌍용 건설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련된 제공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로고는 이제 저희가 로고 제작에 관련된 기본적인 저희가 PDF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 텍스트 내용들도 삽입을 하시고요. 자, 기술적인 준수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전 강좌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CI 도안 작업과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노드 작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로고 폴더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CI 도안 시작.ai 파일이 이렇게 있죠. 저희가 이번 지금 강좌를 찍고 있는 지금 시점은 2019년이 되겠는데요. 2019년에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도안 작업이 조금 많이 복잡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도안 작업을 일단은 기본 유형,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형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항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제도가 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I 도안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PDF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기본적인 어떤 레터링과 그 다음에 심볼 작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컬러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는 CI 도안 시작.ai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준비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심볼 작업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레터링 작업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드로잉이라는 레이어 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처럼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실 때는 일반적인 지금처럼의 지금 두 마리의 용에 따른 느낌들을 쌍용의 느낌으로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드로잉하는 것이 형태 점수가 감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자, 드로잉을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색상 정보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덩어리가 없는 타입으로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자 문양의 어떤 타입을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하시면서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예 그냥 안 주어지고 그냥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문제가 요새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드로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도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안 작업도 픽토그램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GTQ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만 이런 드로잉 능력들이 필요하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하죠. 그죠? 이런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도 필요한 기능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형화된 구조를 그리실 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식의 이런 드로잉 작업을 선으로 해서 그리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해당 패스를 완벽하게 그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아래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드린 거고요. 선분을 다 그리셨다고 느낌이 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중간에 그려진 선분의 두께를요, 여기서처럼 두께를 팔레트에서 지금처럼 옵션에서 변경하셔도 되고요. 선의 두께를 지금처럼 두껍게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분할되는 영역을 지금처럼,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게 물론 어렵고요. 자, 해당 내용을 선분을 두껍게 그리셨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아무래도 자, S자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러 번 수정 작업을 통해서요. 웬만하면 비슷한 느낌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그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완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당 선분을 잡으시고요. 자, 면화되는 그런 형식들이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같은 기능으로 면화를 시키시고요. 여기서 해당 내용들을 지금 패스파인더 팔레트에서 지금 마이너스 프론트 같은 기능으로 두 개로 분리하시게 되면 지금 약간 이상해 보이는 선분들은 편집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자, 덩어리 형식으로 바꾸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곡선 형식으로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처럼 아웃라인으로 보시고요. 조금 이제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점만 좀 정확히 맞추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고, 자, 곡렬도 좀 변화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곡렬 변화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해당 심볼을 그래도 이제 원만하게 그려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런 내용들 중에 쌍용 건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쓰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폰트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쌍용 건설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는 지금 기본적인 폰트 형식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견고딕 이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견고딕으로 이게 그 타입의 어떤 느낌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똑같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게 아무래도 어렵죠. 이 글자를 똑같이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 폰트를 활용하셔 갖고 고딕체면 고딕체 느낌으로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평 정보라든지 그죠, 그런 정보들은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애 정보는 지금처럼의 정보대로, 일단 대부분 우리나라의 정보들은 평을 낮추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장을 이용해서 해당 글자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10 정도 이런 느낌으로 100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118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120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폰트의 느낌으로 여기서처럼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 기업,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캐릭터에서 일단은 이제 95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폰트도 크기를 줄여주시고 위에다가 이제 서브 설명 폰트가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자간이라든지 이런 느낌들 있죠. 이렇게 느낌을 주시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따른 컬러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그 색상 언그룹을 시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상은 Y10에 K50. 자, 일단은 Y10에 K는 50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은 M의 100에 Y80. M의 100에 Y80. 그 다음에 K 정보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글자죠. 글자는 K80.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자는 아웃라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K100. K100이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로고 타입 있죠? 아래쪽에 들어가는 로고 타입은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처럼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보게 되면 하단 로고 부분은 지금처럼 부가 설명은 안 붙어 있는데 지금처럼 CI 도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단 로고에 따른 내용들은 K50으로, 그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따른 내용을 K50 정도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일반적인 지금 CI 작업에 따른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드로잉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지금처럼 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같은 기능으로, 자, 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형화 시키는 작업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도안 작업까지 만들어 봤고요. 보통 이제 나올 때 그래픽적인 작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래픽 작업을 완성을 못하면 미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려 봤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코딩 부분으로 넘어가 보고요. 여기에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은 자, 여기서처럼 로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로고, 그 다음에 로고 부분들 여기에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들에 관련된 이런 코딩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7번에 저희가 시작 폴더 안쪽에 index.html 문서로 돼 있죠. 자, 원고와 비교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해당 원고와 그 다음에 HTML 구조를 좀 설명드리는 걸로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해당하는 스타일 시트를 조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원고와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원고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당 원고는 지금 로고 작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작업이 돼 있는데 이쪽에 있는 와이어프레임은 94로 돼 있죠. 그죠? 94 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부라는 이런 디자인적인 영역이 두 개의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크기는 헤더 크기는 94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꼭 지금 시험장의 요건은 해당하는 시멘틱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멘틱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런 것들은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헤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94 정도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역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안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메인 이미지는 558로 돼 있고요. 메인 이미지는, 자, 아까 전에 잘못 언급이 됐는데, 자, 4개의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 4개의 이미지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는 높이가 크죠. 그러니까 558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 컨텐츠, 세로는 1100 픽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메인 이미지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메인 이미지는 이쪽에 지금 해당하는 게 높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은 지금처럼 설명 부분이 되겠고요. 주요 사업과 그 다음에 쌍용 건설 소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요 사업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텍스트 내용에 지금 전달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쌍용 건설에 따른 소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영역을 보게 되면 하단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 텍스트 내용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카피라이트 부분과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부분들은 텍스트 소스에 있는 그대로 작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비주얼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HTML 구조도 해당하는 지금 와이어프레임 형식으로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CSS 작업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HTML 구조를 지금 이전 강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게 해당하는 지금 보게 되면 자, UTF-8 인코딩과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이제 jQuery 제공된 부분들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JS 링크 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구조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5 도큐먼트로 제작하라고 요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독 타입의 HTML 이렇게 해서 요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당하는 CSS를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관련된 CSS는 style.css가 되겠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은 기본적인 포맷들 그러니까 인코딩을 쓰는 부분이랑 그리고 리셋 CSS를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익숙하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HTML 구조화시키는 과정과 그 다음에 CSS를 작성하는 그런 형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면 일단은 이제 인코딩을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캐릭터 셋 지금처럼 자, UTF-8번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리셋 CSS 요걸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셋 CSS를 작성해 보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영역들을 한 번에 작성해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 마진은 0, 그 다음에 자, 패딩은 0까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더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런 패딩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장에서 쓸 때는 그냥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셔서 지금처럼 크기를 지정해 버리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패딩이라든지 보더 값들 때문에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OL 같은 것들, UL 같은 것들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리스트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게 되고요. 자, 테이블 태그일 경우에는 위드를 저희가 100%로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더가 겹치는 효과들, 보더 스페이싱 0을 주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 보더 콜랩스, 자, 콜랩스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이 2개씩 겹쳐지는 것들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MG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일단은 이제 버티컬 라인을 정렬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그 관련된 내용들 중에 틈이 벌어지는 걸 좀 막아주고요. 자, 미들로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더는 지금처럼 논으로 지정해서 자, 그 다음에 A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논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자, 샵 666을 지정했는데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시험장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요건상에서 보셨을 때 자, 요건상에서 지금 기본 텍스트 컬러가 샵 666, 666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언급할 때 바디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커먼 CSS가 일반적인 CSS가 작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지금처럼 커먼 CSS를 작성하실 때 일단은 바디를 먼저 잡으시고요. 자, 물론 바탕 색상은 흰색이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서처럼 흰색, 왜냐하면 이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그러냐면 바탕색을 흰색으로 처리하라는 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요건 처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처럼 아까 전에 컬러 글자 색상을 샵 666 컬러로 지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요건 정리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HTML과 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래퍼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래퍼는 전체 덩어리 영역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래퍼 자, 래퍼 영역을 지정했고요. 일단은 마진 0 오토, 일반적으로 중앙 정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 위드는 지금 118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요건 와이어프레임에서 제공된 2030 픽셀. 자, 2030 픽셀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전체 영역은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있죠. 이 크기를 맞춰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헤더 부분은 머리컬 부분이고요. 로고와 지금 메뉴 부분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94 픽셀. 자, 이거는 이제 보더로서 확인해 볼게요. 1픽셀 솔리드 샵 000 이렇게 해서 보더로서 확인하고 있고요. 자, 안쪽에는 헤더 부분에 보게 되면 div 로고와 그 다음에 div 내부라는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헤더에 div
자, 플러 레프트로 가로정렬하는 두 가지의 어떤 플러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중에서 한 개가 로고죠. 로고라는 지금 요소가 되고요. 로고라는 요소는 지금 여기서는 H1번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죠? H1번 아이디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게 되면 브라우저로 지금 코딩한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로고 크기가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영역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고 부분은 일단은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패딩은 18픽셀, 0, 0, 15픽셀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200픽셀. 자, 그래도 이제 이미지는 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미지를 맥스 위드를 주셔도 좋으시고요. 여기서 img는 자, 맥스 위드 100%, 맥스 위드 자, 100%를 지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가로 크기가 줄어든 그런 형식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메뉴는 여러 가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자, 되도록이면 이번 과정부터는 저희가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요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그 CSS를 먼저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내비게이션 안쪽에 자, UL 영역은 일단은 전체 크기를 자, 마진 레프트 140픽셀 이렇게 해서 크기 어떤 위치 정보를 좀 바꿔주게 되고요. 자, 안쪽에 원뎁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뎁스를 잡아볼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자,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자, 그리고 자, 마진은 0에 10픽셀 이렇게 해서 지정을 시킨 거죠. 자, 지정을 시켜서 일단은 가로 정렬에 따른 내용들을 지금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원뎁스가 조금 잡힌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가로 정렬이 됐죠. 자, 마진은 100픽셀 정도, 140픽셀 정도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 자, A타입 안쪽에는 지금처럼 링크 형식이 되죠. 그러니까 A타입 안쪽에 블럭으로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블럭 타입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패딩은 0에 20픽셀. 자, 라인 하이트는 94픽셀. 이건 높이가 꽤 많이 잡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는 17픽셀. 폰트 웨이트는 500 정도 이렇게 해서 뭐 볼드로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A타입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잡게 되면 볼드하게 지금 잡혔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저희가 하이라이트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요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후보 처리하게 되면 요건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언급된 컬러대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오버 처리했을 때 색상 변경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뎁스. 자, 내부 UL, UL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이제 투뎁스는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자,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CSS를 다 잡으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 자, 이때에는 지금 위에서 지금 li 부분에서 릴레이티브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앱솔루트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Z 인덱스는 위에 아래쪽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 키비주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진 레프트는 마이너스 30%.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패딩은 자, 10픽셀에 0 정도. 자, 위드는 160픽셀. 자, 여기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레프트가 0이라는 거죠. 그죠? 레프트가 0이니까 자, 레프트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드가 160%고요. 그죠? 이게 커진 거죠. 커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0%니까 왼쪽으로 중간 정도 배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은 센터고요. 자, 그리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둡게 샵 222 이렇게 해서 처리를 시켰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메뉴가 이렇게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중앙 정렬되어 있는 형식으로 자, 만약에 100%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CSS의 구현 결과처럼 여기서 만약에 100%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다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를 적당하게 지금처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소는 저희가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네 번째 것은 좀 이제 글자가 여기서처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빠졌네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여기서처럼 222 이 컬러가 빠져 있죠.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LI의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좋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자, 내부 UL LI의 NTH 자, 시험장에서는 일단은 시험 기준이 뭐가 되냐면 크롬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기법들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정하면 일단은 위드는 120% 정도 가고요. 자, 그러면 160이었다가 120이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기 위해서는 자, 마진 레프트는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중간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저장이 안 됐나요? 저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요소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UL, UL의 A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그러면 A 타입을 지정해 보면 링크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A 영역이 정상적으로 잡히고자 할 때는 블럭 아니면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10픽셀, 그 다음에 자, 위드는 80%. 자, 80%라는 건 위에 컨테이너의 어떤 크기를 따라가는 게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13픽셀. 자, 폰트 웨이트는 500. 자, 이게 둘 다 이제 원뎁스와 투뎁스 모두 500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보더톱은 자, 1픽셀에 솔리드에 샵 333. 자, 이렇게 만들면 지금처럼 보더가 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A타입은 80%로 이렇게 해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0%로 한번 놔볼까요? 위드 80%인데 제가 50% 놨네요. 그죠? 자, 이렇게 놓게 되면 가로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좀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도 13픽셀, 뭐 90% 정도로 놔도 되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한 줄로 배치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가 지금 보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자, LI의 NTH 퍼스트 차일드라고 해도 되고요. 하게 되면 상단 보더가 없는 걸로 그래서 보더
탑은 논을 줘서 상단보도 처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고요. 자, UL에 li 펄스 차일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투뎁스의 A 요소가 처리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후보 처리,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처리하셔야 되고요. 내부 li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그랬을 때는 A 타입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맞죠? 그러면은 컬러가 샵 EF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컬러는 밝아지는 걸로, 하이라이트 처리는 필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수 요소로 처리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나셨게 되면 이거는 이제 jQuery에서 처리할 거라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논 처리까지 여기까지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뎁스에 따른 내용들을 다 만들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하는 아까 전에 보더 처리했던 내용들 있죠. 보더 1픽셀 이것도 지우시고 여기까지 해서 헤더까지 만들어 본 걸로 저희가 14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 내용에서는 CSS를 15강에서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